마지막 존재 아마존 김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혜경입니다. 대희 씨, 혹시 네. 그 소식 들으셨어요? 뭐요? 아마존이 방송 1주년이 됐다는 거. 아, 1주년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 죄송한데 근데 안혜경 씨 우리 1주년 가지고 네. 자축하지 맙시다. 왜요? 1주년 벌써 좋잖아요. 아니요. 네. 왜냐하면 네. 이 아마존 같이 네. 장기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네. 한 10주년 정도 돼야 아하. 우리가 축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제가 너무 네. 처음부터 그랬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혹시 네. 이것도 들으셨어요? 뭐요? 오늘의 주제 말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네. 제작진한테 살짝 들었는데 살짝 들었어요? 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라고만 얘기해주고 아, 네. 예,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지? 아 주제 힌트가 나오네. 야무지지 못하고 말이나 하는 짓이 답답한 사람을 이르는 말. 뭐지? 아하. 멸종 위기종한테 저런 말을 쓴다고요? 잠깐만 답답하다. 그러면 뭐 답답하다. 거북이 아닌가 거북이? 거북이가 좀 거북이일 느리니까 수도 답답하잖아요. 있고. 또 오늘의 주제가 멸종 위기종이잖아요. 근데 멸종 위기종한테 저런 말을 쓴다. 나무늘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무늘보, 나무늘보도 좀 답답할 수 있지. 답답하게 좀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누구지? 사람, 답답한 사람을 이르는 말. 사람이다, 사람. 안혜경 씨인가? 1주년인데 1주년에 아주 좋은 날이 1억이에요, 진짜. 네. 뭐지? 누구지? 주제 뭐죠? 네.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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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세요? 몰라요. 뭐예요? 맹꽁이. 근데 이런 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유, 대희 너는 참 맹꽁이 같다. 맞아, 뭐 이런 말은 맞아. 많이 네. 들었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맹꽁이를 본 게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고. 저도요. 네.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맹꽁이가 답답한 무엇이야? 마음. 그 답답한. 이 답답한 마음을 네. 확실하게 풀어주실 그분을 네. 이제 모셔야죠. 자, 오늘의 프리젠터 나와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복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키가 되는 동을 풀어놓는다는 이런 의미.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대에서 양서 파충류를 연구하면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대식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이시구나. 교수님, 네. 양서 반갑습니다. 파충류를, 네. 네, 박대식 교수님. 네. 제 또래 남자들이라면 네. 정말 이런 그 교수님 같은 어떤 그런 직업 네. 많이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시고 몇 박 며칠 집에 잘 못 들어가시죠? 가장 부러워하는. 정말 로망이죠. 부럽습니다. 몇 날 며칠이 부러우신 거죠? 아니 근데 양서류 네. 연구를 하시다 보면 고충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보면 이제 그 주말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제 평일에는 수업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주말에 나가면 정말로 모든 곳에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연구하는 게 참 힘들기도 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양서류 그 생김새가 다 거기서 거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다 똑같이 보이는데. 아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맹꽁이가 들으면 엄청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세계에는 약 8천 종 정도의 양서류가 있고요. 8,000종이요. 예,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네. 양서류에는 꼬리가 있는 유미 양서류하고 네. 꼬리가 없는 무미 양서류가 있는데 맹꽁이는 무미 양서류에 속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개구리처럼 이렇게 생긴 게 무미목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와, 그럼 무미목은 총 몇 종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총 네. 14종이 있거든요. 네. 14종이 있는데 종마다 정말 뚜렷하게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게 이제 상식 퀴즈를 준비했는데 한번 풀어보실까요? 퀴즈를 준비하셨군요. 오. 생김새를 보고 네. 맹꽁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김새를 네. 보고. 네. 네. 자. 자, 1번. 1번은 아유, 알죠. 청개구리. 청개구리. 아주 귀엽죠. 맞습니다. 네. 아주 조그맣고. 그렇죠. 네. 네. 뒤를 살짝을- 살짝 누르면 팔짝팔짝 뛰는 청개구리. 네. 네. 이건 뭐 2번. 개구리지 뭐. 2번도 개구리. 개구리인데 무슨 개구리? 아, 무슨 개구리도 있어요? 그럼요. 왕눈이 개구리. 나는 아로미. 아름이. 아로미 개구리. 아름이 귀엽다.
투투인가? 아예 투투다. 얘가 투투네. 저는 3번이 맹꽁이 가겠습니다. 저는 두꺼비. 제가 3번이 맹꽁이 갔는데 카메라 감독이 웃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저는 두꺼비로 가겠습니다. 3번. 전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4번. 4번. 나 4번 맹꽁이. 4번 두꺼비. 난 4번 맹꽁이. 왜 맹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맹꽁이의 어떤 몽따주는 네. 이거 둥글둥글했어요. 제 기억 속에. 좀 둥글둥글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자, 5번까지 맞아 보겠습니다. 5번. 어? 5번이 두꺼비인가? 얘도 둥글둥글한데? 이게 왜 항소개구리? 나도 황소개구리. 맞습니다. 예, 5번은 황소개구리입니다. 오, 자. 자, 그럼 정답. 네. 자, 그러면 3번 중에 정답이 있었다 그랬죠? 네. 예. 아. 4번, 네 번째가 맹꽁이가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와. 예, 예. 저는 거의 다 맞췄네. 금자 하나 빼고. 예, 맞습니다. 금개구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 옆에가 이렇게 지금 줄이 이렇게 있는데 네, 네. 그것이 햇빛에 비치면 금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개구리. 예, 그래서 금개구리고 아주 특징적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두꺼비인데 네. 그 피부가 건조하고 네. 이렇게 독샘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하, 두꺼비랑 맹꽁이랑 조금 헷갈리게 생기기도 했어요. 아, 일단은 보면 맹꽁이 같은 경우는 피부가 네. 맨질맨질한 형태이고요. 네. 두꺼비 같은 경우는 거칠거칠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칠거칠한 우리 김대희 선생님 맨질맨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맹꽁이 훨씬 더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하게. 보셨죠? 제가 정답을 맞추자마자 김대희 씨에서 김대희 선생님으로 좀 호칭이 바뀌셨어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봤어. 그러면 두 번째 상식 퀴즈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소리를 듣고 맹꽁이를 찾아냅니다. 소리는 알죠. 맹꽁이. 네. 이거는 바닥 기어가는 소리 아닙니까? 탁! 탁! 이건 개구리 소리 같아요. 그래요? 개굴. 들었죠? 요겁니다. 와, 진짜 어렵다. 모르겠다, 이거. 귀뚜라미 소리 같기도 하고. 약간 강아지 소리 같지 않아요? 아니 뭔가 익숙한 양서류의 소리는 뭔가 저희가 익숙한 개구리과 소리는 1번이거든요. 근데 2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개굴개굴 우는 거는 우리나라에 네. 청개구리밖에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청개구리가 개구리.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개구리 소리 하는 거는 청개구리 소리를 하지 네. 다른 양서류들은 그 자기 종만의 독특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와, 자, 세 번째 한번 세 번째. 진짜 네. 모르겠다. 까마귀 아니 까마귀? 깨깨깨깨깨. 까마귀. 이거는 두꺼비예요.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뚜껑뚜껑뚜껑뚜껑뚜껑. 네 번째도 있습니다. 네 번째요? 네. 네? 네? 코 고는 소리인데 이거. 이거는 자동차 이거 시동 거는 소리 아니에요? 자,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진짜 너무 소리입니다. 어렵다. 네? 네? 오리. 거의. 거의. 꽤? 와, 이 안에 자, 맹꽁이 소리가 있다고요? 있습니다. 아 있다고요? 예. 난 포기할란다. 맹. 이렇게 예. 아, 그렇게 울어요? 예. 교수님이 힌트를 주셨네요. 저는 5번 할게요. 그럼 5번이죠. 네. 비웃으시는데? 저는 그러면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줬던 네. 탁! 1번? 1번. 네.
1번? 1번. 네. 아, 예, 정답은 우리 예, 안혜경 선생님이 맞춰주셨어요. 아 근데 왜 정답을 맞추면 선생님이 되는군요.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왜 비웃으셨어요? 아니, 우리- 근데 왜 비웃으셨어요? 아니요, 네. 김대희 선생님 처음에 아까 모양으로는 잘 맞추셨는데 네. 첫 번째 따끄르르 하는 것은 금개구리 소리입니다. 네가 미워서 나를 떠나서 여기 울음 주머니가 있네요. 우와. 예, 맞습니다. 그 턱 밑에 울음조미가 있습니다. 아니 같이 우는 걸 들어보니까 맹꽁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맹꽁이들은 네. 맹하고 울 수도 있고 꽁하고 울 수도 있습니다. 두 소리를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맹하고 울고 옆에 나도 맹하고 울게 되면 네. 아까 이제 암컷을 위한 세레나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맹맹맹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암컷이 누구한테 올지를 모르게 되니까 네. 내가 맹하고 울면 옆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꽁하고 우는. 차별화를 해야, 그러니까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예, 예. 자기만의 매력을 발산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I say 맹, you say 꽁. 예. 이렇게 되는구나. 예, 예. 이제 양소리도 저렇게 포접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암컷이 알을 놓으면 네. 수컷이 그 위에 이제 정자를 뿌려서 자손들을 수정시키거든요. 네네네. 맹꽁이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하게 저렇게 포접을 하고 있으면 암컷하고 수컷이 등이 이렇게 접착제처럼 딱 이렇게 붙어요? 붙습니다. 아. 그래서 다른 수컷이 이제 내가 이 암컷의 알을 수정시킬 거야 하고 막 하게 되면 네. 그것들이 못하게끔 둘이 접착제가 붙는 아주 유일한 종입니다. 이야, 신기하다. 화났어. 왜 이래? 화났어. 아, 그거네. 이거는 뭐 얘기해보세요. 아니, 뭐 저는 정확합니다. 예. 아주 정확해요. 자리 싸움 났어요. 어허. 비슷해요. 내 집인데 너가 왜 우리 집에 오니? 아, 집. 나 지금 여기서 잘 건데 뭐 하는 거야? 어허. 너희 집으로 가. 어. 자리 싸움. 비슷했어요. 네. 저도 비슷한데, 쉽게 표현하자면, 홍대 버스킹이죠. 홍대 버스킹을 먼저 랑 하고 이제 세레나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약간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버스킹을 바로 옆에서 다른 팀이 버스킹을 하니까. 상도덕에 어긋났어요. 그렇죠. 그쵸. 네. 최소 100m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옆에서 이제 바로 옆에서 꽝 하니까 더 크게. 짜증이 난 거지. 짜증이 난 거지. 저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교수님 놀라셨는데요? 두 분 다 정말로 정확하게 답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맹꽁이들이 여러 마리가 모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작은 영역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비디오로 잘 보셨으면 앞 왼쪽에 있는 개체가 울면서 왱 하다가 왱 하고 왜 오느냐 이렇게 자기가 액션을 취했거든요. 잠깐만, 아니 지금 교수님 본인이 내신 소리예요? 난 지금 이거 영상을 튼 줄 알았어, 소리를.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역시 교수님이시다. 네. 액션을 취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가까이 오면서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역 침입을 하고 네.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그만두면 안 되겠다 네. 해가지고 둘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정확하게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유가 다 맞는 맞습니다. 거네. 와. 그러면 그 첫 그 공연자가 앵이라고 했을 때 바로 옆에서 꽁이라고 하면은 안 싸우나요? 그렇죠. 만일 꽁이라고 하고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정도의 바운드를 아마 유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이랑 저랑 이 맹꽁이 소리로 서로 대화가 가능할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정말 알면 알수록 흥미롭네요. 두 분은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런 맹꽁이가 되게 우리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가까이에요? 진짜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기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여기 조용해졌어 얘네들이. 오, 진짜 맹꽁이 소리. 맹꽁이 소리네요? 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맹꽁이의 절규가 들리시나요?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보금자리가 침범당한 이 맹꽁이의 절박한 절규가 들리십니까? Jiggle, jiggle. My money don't jiggle, jiggle. 야, 도시 맹꽁이. Wiggle, wiggle. 되게 언밸런스한데. Wanna dribble, dribble. You know, riding in my Fiat. 맹꽁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보려고 No slack. 같이 가실 분들이 여기 지금 와 있다고 해서 제가 나온 거거든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젊은데? 젊은 남성? 처음이야. 왜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아하셔? 너무 좋아하신다. 네.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젊으시네요. 아, 네. 네, 저는 24살이고요. 아. 이쪽에 있는 저 후배는 21살이라서 아무래도 비교적 좀 어릴 수밖에 없는 띠동갑, 것 같긴 합니다. 띠동갑? 띠동갑. 휘인이랑 띠동갑이요? 이모. 아 이분들이 그럼 맹꽁이 제보해 주신 분들이에요? 아니. 그럼 뭐예요? 이분들은 날 좋아해 내 맘을 믿어줘 날 좋아해 내 맘을 받아줘 근데 요즘에 춘천에서 좀 이렇게 맹꽁이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지금이 좀 나오는 철이에요? 네, 원래 6월 말부터 8월 정도까지가 맹꽁이의 번식기이자 활동기고요. 9월 달까지 애들이 보이는데 지금쯤이 제일 자주 보일 시기죠. 여름 장마철 즈음이. 장마철. 네. 근데 오늘 원래 아시죠? 오늘 비 오기로 했던. 아, 오늘 네, 원래는 그랬었죠.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맑아졌을 경우 맹꽁이를 오늘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지. 날씨가 도와준다면, 운이 좋아준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제 비가 내렸고 하니까 오늘 애들이 밥을 먹으러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가능성 자체는 꽤 높다. 여기가 그 포리는 주민들이 네. 들었다고 했었고 네. 맹꽁이 알 같은 걸 발견한 장소 같은데 예. 좀 있을 만한 곳이긴 한가요? 네, 지금 맹꽁이들이 살만하게 물이 그렇게 흐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피식물 같은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맹꽁이들이 알 낳고 하기는 되게 좋은 장소 같고요. 그럼 알의 특성은 약간 네네. 개별적으로 딱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알을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래도 하나씩 떨어져 있긴 하지만 옹기종기 이제 붙어 있다가 뭐 바람이 분다던가 다른 계곡에 뛰어든다던가 하면 이제 딱 퍼질 수 있도록 뭔가 그런 느낌으로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맹꽁이 같은 경우는 알을 네. 하나씩 이렇게 놓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얘들은 알이 물 위에 표면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양서리 알 중에서. 아, 네. 예, 예.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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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이건 무슨 개구리죠? 새끼 개구리가. 청개구리? 오! 네, 청개구리가 갓 변태한 모습입니다. 어머. 보시면 꼬리 끝에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그 꼬리 언저리에. 너무 깜찍한데? 잠깐만, 저건 뭐야? 이거는 저 올챙이. 올챙이다. 참개구리 올챙입니다. 참개구리 올챙이? 엄청 큰데요? 청개구리보다? 네, 참개구리 올챙이는 좀 더 크고요. 참개구리는 성체 크기만 해도 한 5cm, 한 10c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 크면. 근데 개구리가 곤충을 먹는 거는 봤는데 맹꽁이도 식성이 똑같아요? 예, 식성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맹꽁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아마 거미 종류들, 네. 그다음에 이제 작은 딱의 어떤 딱정벌레 종류들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먹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지렁이 같은 경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허. 예. 올해 이제 변태를 한 애들입니다. 흔한 개체죠, 얘는. 그 여름에 논 같은 데 가면은 보이는 개구리가 다 얘입니다. 대부분. 청개구리는 얘예요. 이름 지어줘요. 맹꽁이로. 아, 그럼 저희 오늘 맹꽁이 본셈이네요. 그러면. 가라, 맹꽁아. 이걸 받는다고? 역시 젊음이 짱이야. 이제 맹꽁이 같은 경우는 낮에는 먹이 활동이나 그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에 뭐가 쌓여있는 거 밑으로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데를 가끔 뒤집어서 확인해 보면 가끔 애들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 맹꽁이는 좀 깨끗한 데 사는 친구 아니에요? 아, 맹꽁이는 그렇게 깨끗한 데 사는 애는 아니고요. 맹꽁이가 산란하는 데는 보통 이제 하천이라던가 그런 좀 너른 나대지, 그런 이제 좀 물이 잘 범람하는 데에서 주로 나오고요. 사실 물이 고여 있으면 금방 썩잖아요. 그래서 물이 완전 깨끗한 데서 나오는 애는 아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맹꽁이는 좀 그런 특성이 있죠. 뭔가 지금 약간 흥미진진해졌어.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왜? 뭘 보셨나 봐요. 네. 어머. 왜? 아우 뭐야 이거? 아우 이게 뭐야? 나 밟았어. 내가 밟았어. 쥐까지 이거 먹게 쥐가 죽은. 네네. 이거 쥐 죽은 거 밟았는데? 어우 냄새 진짜. 어우. 아 썩은 냄새 나는데 진짜? 아, 대박이다. 뭔가 지금 약간 흥미진진해졌어. 이게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진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는 이게 뭐야 또 이건? 살모사입니다. 살모사? 잠깐만. 그러면 이거 도로가에 나와 있으면 로드킬이에요? 네네. 실제로 보면 이제 뱀 같은 경우가 저렇게 이제 길에서 죽는 걸 저희가 로드킬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는 뱀들은
그 햇볕을 쬐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네. 쬐지 않으면 먹이를 먹은 것이 뱃속에서 다 상해서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죽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빛을 쬐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햇빛이 비치면 아스팔트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네. 좀이라도 빨리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저기 나와 있다거든요. 나와 있다가 로드킬 예, 이렇게 된 당하고. 거구나. 뭐 찾았어요? 응? 여기는 딱히 뭐 없었는데 그쪽에는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 실제로 비가 오지 않는 날 맹꽁이를 발견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네요. 어려운 네. 일입니다. 그럼 맹꽁이의 실체를 확인하려면 밤이 되어서 구해움을 내는 보통은 맹꽁이가 이제 활동기가 밤이기도 하고 구애할 때도 밤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직 태양이 밝을 때는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는요. 일단은 여기서 스타트를 하고 다음 장소로 가보는 거죠. 여기서도 네. 그 맹꽁이를 좀 발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제 이 친구가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어제요? 네네. 네. 어제 사전 답사를 가서 맹꽁이 총 3개체 확인했습니다. 오. 저 여기 설마 여기 들어가야 되나요? 아마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 조사는 어제 배수로에 들어가 있던 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기 배수로 네. 위주로. 저기 철망고 있어요. 메시 아. 저기 위주로 확인해보고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어서 아마 아까 전보단 좀 더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올챙이 하나 있거든. 청개구리랑 맹꽁이랑 올챙이가 워낙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좀 자세히 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촬영만 해놓겠습니다. 교수님, 뭐예요? 네. 요것은 네. 청개구리 올챙이입니다. 청개구리구나. 예, 예, 예. 일단은 이제 청개구리 올챙이하고 어떻게 달라요? 네. 맹꽁이하고는 입이 보시면 저기 까만색 있잖아요. 네네네. 네. 저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빨 같은 것이 외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치설이라고 하는데 네. 청개구리 올챙이는 그것이 있는데 맹꽁이 올챙이는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네.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동그랗게 세요. 원반처럼. 그러네요. 딱 맞아요. 네, 네, 원반처럼 둥그렇게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네. 그리고 되게 톡톡하게 눈이 그 몸의 끝선 쪽까지 가 있습니다. 완전히 양 옆에 달려있네요. 맞습니다. 네. 눈이 여기 있는 거죠. 네, 네. 네. 다른 모든 올챙이들은 우리나라는 머리의 안쪽 부분에 있는데 네. 유일하게 맹꽁이만 끝선하고 같이 저렇게 되어 그렇구나. 있습니다. 이쪽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런 배수로에 가끔 개구리들이 빠져서 번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해보는데 올챙이 있네요, 올챙이. 올챙이? 네. 이쪽에 보면은 안 보이는데? 조그맣게 있어요. 조그만 것들이 그 벽면에 보면은 점 같은 거 있죠. 보시면은 벽면에 이쪽에 점, 움직이는 점들. 오. 이게 아마 맹꽁이 유생일 맞을 겁니다. 오. 그래서 보통 올챙이들 한국에 있는 개구리들 올챙이들 약 한 달 정도 있으면 알에서 깨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맹꽁이 같은 경우는 하루가 안 걸립니다.
진짜요? 엄청 예. 빠르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꽁이는 알이 이제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햇볕을 받아서 온도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네. 빨리 얘들은 부화가 되어서 빨리 올챙이가 부화되고. 되는. 어허. 그래서 아마 맹꽁이의 알 같은 경우는 보신 분들이 아마 더 적을 텐데. 아, 그러네요. 왜 그런가 하면 밤에 알을 놓으면 실제로 해가 떠서 점심 때 비가 그치기 전에 거의 다 부화가 되거든요. 아, 야, 엄청 진짜 빠르구나. 빠르네요. 그래서 와. 엄청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근처에 성체 맹꽁이가 무조건 있을 수 있다? 네, 일단은 유생이 있으니까 무조건 있을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있다고 저희가 오늘 볼 수 있다 그건 또 아니라서 좀 운이 따르길 기대해봐야죠. 오늘 원래 진짜 비가 내리길 바랬었는데 그냥 저는 포기했습니다. 비 오는 건. 포기했다고요? 네, 비 오는 거. 보는 건 포기 안 했고 비 오는 건 포기했다. 좀 울어줬으면 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도요. 그거 보러 왔으니까요. 아무래도. 맹꽁이 소리, 맹꽁이 소리. 난다. 맹꽁이 구해음이요. 저기. 네. 나오네요. 네. 맹꽁이? 네, 맹꽁이. 맹꽁이? 오. 맹꽁이 성체가 나온 거예요? 네, 성체. 오, 대박. 오. 어디? 여기. 비추고 있는데. 오. 와우. 야, 맹꽁이에요? 예, 맹꽁이 많습니다. 야, 완전 성체네. 네. 확실히 개구리보다는 훨씬 크네. 이거 봐. 대박이다.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네. 글쎄요, 보통 양수류들이 한 네. 8년에서 10년 그 정도를 살거든요. 와, 꽤 오래 사네요. 꽤 오래 삽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6, 7년이 이상은 됐을 것 예. 같아요. 되게 꽤나 덩치도 크고. 네. 네. 근육질이네. 그럼 이 친구 울지 않기 때문에 암컷? 아닌가요? 일단은 정확한 거는 아래에 있는 울음 주머니를 봐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를 잡지 못하고 일단 잡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저희가 따라하기엔 아직 따라해주세요. 제가 잘 못해서 제가 맹은하게 하는데 꽁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꽁은 잘 못하겠으니까 꽁은 진짜 못하겠어요.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거예요? 도전? DJ drop the beat. 아까 전에 봤던 거 그거 너가 그 리듬 타는 거 아니다라는 거 장르로 봤던 얘기했던 거.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학점으로 따지면 네, 네. 거의 뭐 A 플러스인데요. A 뿔이에요. 야, A 플러스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애음을 내는 겁니다. 이쪽이 맹이고요. 이쪽이 꽁입니다. 그분들 지금 구애 활동 하셔야 되는 분들인가 봅니다. 저는 성공하셨나요? 올 필요 없다? 저는 아직 젊은데 잠깐만 이거 Met you by surprise. 선생님 맹꽁이 가지마. 어리네요. 이거 너무 어리잖아. 그냥 맹꽁이에요? 올해 막 변태한. 아이고, 어떻게 위험하게. 갈 거예요. 말이 안 돼. 이렇게 그냥 도로가에서 볼 수가 있구나. 춘천시는 이를 위해 클러스터로 가는 기존의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변에 습지가 있는데 습지의 절반 정도가 도로 확장 공사 대상지에 포함됩니다. 지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참개구리랑 저 앞에까지 한번 보고 없으면은 여기서는 보긴 힘들 것 확인하기 같습니다. 힘들다. 네. 이렇게 맹꽁이를 애타게 찾아본 적이 있던가? 어머! 맹꽁이가 죽었어. 맹꽁이 로드킬이요. 로드킬로. 있긴 있네. 어떡해. 네, 오늘 죽은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없었잖아요. 네. 양옆에서 도로 양옆에서 이동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 차나 그런 이제 자전거 같은 게 진동과 빛이 와버리면 멈춰서 로드킬 당할 때가 있어요. 저쪽 옆에도 두 마리.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앞으로 더 있네. 5마리, 최소 5마리. 확실히 밤이니까 좀 밤이 돼서 좀 많이 발견이 되네요. 네. 아마 좀 더 늦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와, 지금 완전 보호색이네. 어머. 아스팔트랑 보호색이네. 뭐 그럼 이제 여기도 확실히 서식지죠. 네, 잘 봤습니다. 아니, 로드킬하면 고라니나 뭐 고양이 이런 동물만 생각을 했는데 네. 양서류도 로드킬의 대상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주로 이제 번식을 할 때, 네. 그다음에 이제 변태를 하고 나면 다시 이제 비번식지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많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이제 죽는 개체도 있지만 암컷이나 이런 것들은 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죽는다면 이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길에 맹꽁이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 표지판도 있습니다. 맹꽁이 주의요? 예. 왜 이러세요, 진짜? 예, 저기 보시죠. 예. 뭐야, 저 합성 아니야? 아닙니다. 저거는 이제 그 서울에 강서습지공원이라는 자전거길하고 그다음에 차도 다닐 수 있는데 네. 저기 저렇게 맹꽁이 주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아, 진짜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맹꽁이가 그 한강 옆에서 번식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어떤 그 제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로드킬이 나서 이제 그것을 주의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 차원에서 예, 설치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맹꽁이들이 공사 부지에서 이렇게 발견이 유독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맹꽁이들 같은 경우는 번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포식자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챙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속에서 주로 보면 이제 잠자리, 유충 이런 아니면 물고기 이런 애들이 올챙이를 잡아먹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나대지 같은 경우는 물이 일시적으로 고이게 되면 그런 애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맹꽁이가 그런 데를 선택해서 알을 놓게 되면 누구도 이제 얘들을 해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맹꽁이한테는 엄청 좋은 그런 장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맹꽁이가 번식하는 철이 되면 네. 네. 그런 쪽에서 건설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보호냐, 네. 개발이냐, 이것이 문제로다네. 맞아요. 네.
지난달부터 재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 구간에서 멸종 위기 중인 맹꽁이가 발견됐다는 구미시 괴평 송림지구 도시개발 현장에서 맹꽁이의 서식이 확인됐다며 맹꽁이의 서식지가 있다는 제보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맹꽁이는 원래 살던 곳에 보존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꽁이가 다른 멸종위 종물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게 만일은 이제 새들 같은 경우에 멸종위기 종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날아서 갑니다. 네네. 그리고 막 뛰어다니는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렇죠. 몇 맞아요. 킬로씩 가겠죠. 그렇죠. 네. 전혀 네. 상관없는데 맹꽁이 같은 경우는 한 이동 거리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짧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움직임도 되게 이렇게 느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맹꽁이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구도 맹꽁이를 지켜줄 수 없는 서식지가 파괴된다 그러면 맹꽁이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화호 개발 사업이 오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대 맹꽁이들이 위기에 놓인 것은 이곳이 아파트를 짓는 보금자리 지구에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대체 습지를 만드는 대신 맹꽁이 서식지를 그대로 습지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혹시 전 세계에서 양서류가 가장 빨리 멸종하고 있는 동물이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가장 빨리 멸종한다고?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처음 들어요. 네. 최근에 이제 발표한 연구들에 따르면 양서류의 한 41% 정도가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서류가 24종인데 네. 그 중에서 멸종 위기 종으로 3종이 이제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아마 그 양서류가 훨씬 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종류는 뭐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맹꽁이하고요, 금개구리하고 소원청개구리 이렇게 세 종이 멸종위기에 등록돼 있습니다. 금개구리도 멸종위기. 예, 맞습니다. 생태계 그 피라미드를 보면은 양서류는 곤충, 뭐 해충 잡아먹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잖아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다른 야생 동물에게도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네. 자, 오늘 맹꽁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맹꽁이가 우리에게
숙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공존의 방법에 대해서. 맞아요. 고향에서 쫓아내는 것만은 답은 아니니까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맹꽁이는요. 조금 못생겼지만 I believe 계속 보면 귀여워요. 그리고 느리다고 잡으면요. 통장에서 500만 원이 그냥 나갈 거예요. 저희 맹꽁이는요. 귀여워도 꼭 눈으로만 봐주시고요. 맹꽁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 만들어주세요. 교수님도 맹꽁이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맹꽁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멸종위기종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네. 사람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뭔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다음에 해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존이라는 도구로서 해결해 간다 그러면 훨씬 더 사람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네.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맹꽁이는. 그래서 맹꽁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은 그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받아서 해결하면서 같이 어떤 지구를 사용해 가는 그런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아주 소중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맹꽁이가 잠자러 가는 시기잖아요. 예. 네. 내년에도 우렁찬 목소리로 여러분이 왔음을 알려줄 텐데요. 우리 네. 굿나잇 인사를 보내면서 네. 이만 마무리 지어보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아마도 마지막 존재. 좀 맹꽁아 맹. 꿀잠 자고 맹. 나중에 다시 봐. 맹. I believe. 맹. 우리 맹꽁이는요. 맹. 진짜 느리지만 맹. 사랑스러워요. 아니 맹꽁아. 맹. 선생님, 저 괜찮은 건가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제가 진단하기로는 지금 바로 그 녀석한테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녀석이. 그 녀석을 버리세요. 하지만 저 걔 없이 살 수 없어요. 안 될걸. 내가 사라지려면 500년 걸리지. Long time. 500 years.